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론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9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8주차에선 그 토지 서비스 시장의 수요 공급 모형에서 토지세의 효과를 갖다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토지세의 중립성, 효율성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토지 서비스 시장의 수요 공급 모형, 그러니까 간단한 모형의 어떤 한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번 그 9주차에서는 지난 주차까지 2주차에 걸쳐서 했던 그 간단한 모형의 어떤 변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시장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이제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모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특히 이제 용도 간 차별적인 조세의 효과,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9주차 강의가 다 끝날 듯 싶습니다. 이 모형은 그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수요 공급 모형의 이제 조금 변형된 형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수요 공급 모형에서는 크게 네 가지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동질적인 토지, 그리고 두 번째가 모든 토지가 그 임대 시장에서 임차가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세 번째 가정은 토지 서비스가 분할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정이 이제 좀 강한 가정이었는데요. 토지 공급 총량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총량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특성이 토지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사고를 집약하는데 좀 유용했지만요. 이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 좀 너무 강조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가정, 즉 동질적인 토지, 모든 토지가 임대시장에서 임차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토지 서비스가 분할 가능하다라고 하는 가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마지막 가정인 그 총량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가정을 조금 완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토지의 용도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 새로운 모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토지의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 공간적 고정성 등 토지의 이질성은 토지의 용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는데요. 전체 토지의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 토지의 이질성을 고려해 가지고 토지가 두 가지 서로 다른 용도에 투입되는 그런 모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토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그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용도로 한정을 지을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이 두 가지 용도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확장시키면은 여러 가지 용도, 세네 가지 용도 또는 그 이상의 용도로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이제 가정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거용이고요. 주거용은 보통 이제 어번 랜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U라고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용 토지입니다. 농업용 토지는 어그리컬처럴 랜드 앞서 따가지고 그냥 A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용도의 토지를 쓰려고 하는 경쟁이 토지를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갖다 이제 살펴볼 텐데요. 50쪽의 중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각 용도의 토지 수요 곡선을 갖다가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주거용 토지 수요 곡선이 그려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농업용 토지 수요 곡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토지 수요 곡선은 결국 토지 이용자, 토지 수요자가 될 테고요. 토지를 임차하는 토지 임차인이 되겠죠. 그래서 토지 이용자의 이윤 극대화 행동에서 노출한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토지의 수요 곡선은 왼쪽에 있는 주거용 토지의 수요 곡선은 주거용 토지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농업용 토지 수요 곡선은 농업용 토지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용 토지 수요 곡선은 아까도 주거용은 U라고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주거용 토지 수요 곡선은 DU라고 표현을 했고요. 주거용 토지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은 VMPU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둘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농업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라고 표현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농업용 토지 수요 곡선은 DA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농업용 토지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은
VMPA로 나는지 표현을 했고 둘이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곡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토지 같으면은 평면이 종축에는 세로축에는 임대료 R이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횡축 가로축에는 LU라고 해가지고 주거용 토지의 수량 또는 뭐 주거용 토지의 배분량 뭐 이렇게 이제 불러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임대료와 주거용 토지의 배분량의 평면에 주거용 토지 수요 곡선이 놓여져 있습니다. 농업용 토지 수요 곡선은 농업용 토지 수요 곡선을 그린 평면을 보시면은 종축 세로축에는 마찬가지로 임대료가 놓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횡축 가로축에는 LA 해가지고 농업용 토지의 배분량 또는 뭐 농업용 토지의 수량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임대료와 농업용 토지 배분량을 두 축으로 하는 평면에 농업용 토지 수요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원점도 이제 OU와 OA로 다 이제 표현해 놨습니다. 자, 이 50쪽 중간에 있는 그림에서 농업용 토지 서비스 시장의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종축을 축으로 해서, 즉 세로축, 거기 보면 임대료 축이 되겠죠. R축이 되겠죠. 그래서 종축을 축으로 회전 이동을 하면, 그러면은 두 원점 사이의 토지 서비스량이 토지 총량, 뭐 L바라고 하면은 그 토지 총량과 토지 총량 L바와 같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면은 51쪽에 있는 그림이 51쪽에 있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51쪽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서부터 보시면은 주거용 토지 서비스의 양이 되고요. 그래서 주거용 토지 서비스 양은 왼쪽에 있는 원점 OU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OU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주거용 토지의 배분량, 주거용 토지의 수량은 더 커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농업용 토지의 토지 서비스의 양 또는 농업용 토지의 배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원점 OA에서 출발해 가지고 왼쪽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OA에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농업용 토지의 배분량이 더 커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51쪽에 위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수요 곡선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DU는 주거용 토지 수요 곡선, DA는 농업용 토지 수요 곡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수요 곡선 DU와 DA는 토지의 임대료가 주어질 때 그때 각각의 용도의 토지로 각각의 용도로 토지를 투입하는 양을 나타내주는 각각의 수요 곡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요 곡선의 높이 다시 한번 리뷰해 볼까요? 처음에 제가 수요 공급 모형을 소개하면서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수요 곡선의 높이는 주어진 토지 투입량에서 한 단위 토지를 더 투입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즉 수요 가격을 의미한다라고 했고요. 이 토지 시장 모형, 토지 서비스 시장 모형에서는 한 개의 생산물 가치를 갖다 나타내 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두 수요 곡선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주거용 토지 수요 곡선 DU와 농업용 토지 수요 곡선 DA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급을 나타내 주는 건 결국 무엇이 되냐면은 아래쪽에 있는 것, 즉 OU와 OA의 거리, 그게 바로 이제 이 어떤 시장 또는 이 경제에 존재하는 토지의 총량이다, 토지 서비스의 총량이다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공급 측면을 갖다 이제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51쪽 그림을 보시면은 두 개의 수요 곡선이 있고요. 두 개의 곡선이 있고요. 두 개의 곡선이 만나는 점에다 교차하는 점에다가 2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뭐 2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균형을 갖다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2점 왜 균형점 두 수요 곡선이 그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야지 균형점이라고 수요 공급 모형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두 수요 곡선, 두 용도의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을 갖다가 균형점이라고 표현을 해놨는지 그걸 갖다 이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지금 균형을 보시면은 토지 배분량은 L스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균형 임대료는 뭐 R스타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균형 상태에서는 농업용 주거용 토지로다가 OU L스타만큼 배분이 이루어지고요. 농업용 토지로 OA L스타만큼 배분이 이루어지고 농업용 토지나 주거용 토지나 모두 임대료는 R스타로 동일하다. 이게 이제 균형을 갖다가 나타내주는 설명입니다. 그럼 왜 이 이점이 균형점이 되는지, 또는 L스타와 R스타가 균형 배분량 그리고 균형 임대료가 되는지, 그걸 갖다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 만약에 뭐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시장에 그냥 맡겨놨더니 OUL 프라임만큼 토지가 주거용으로 이용이 되고, 거꾸로 OAL 프라임만큼 농업용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L 프라임에서 쭉 따라 올라가 주거용 토지 수요곡선의 높이, 그게 이제 RU 프라임이 되고요. 자, RU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높이는 결국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주거용 토지 수요자들, 즉 주거용 토지 임차인들, 주거용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자들이 봤을 때 OUL 프라임에서 그 마지막 한 단위에서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어떤 이득이, 또는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그 수입이 RU 프라임만큼, 즉 주거용 토지의 한계 생산물 가치만큼이니까 최대한 이만큼까지는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가격 임대료가 되겠죠. 그래서 OUL 프라임 수준에서 보면은 OUL 프라임이라고 하는 그 수준에서 보면은 한 단위 더 주거용 토지로 이용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RU 프라임만큼의 한계 생산물 가치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RU 프라임만큼까지만 지불할 용의가 있고요. 만약에 임대료가, 시장에서 형성돼서 주어진 임대료가, 이 수요자에게 주어진 임대료가 RU 프라임보다 낮으면 그때는 토지를 임차하겠죠. 한 단위 더 임차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은 RU 프라임보다 임대료가 더 높다라고 하면 그때는 임차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임차량을 줄이려고 한다든지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농업용 토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L 프라임만큼으로 토지가 주거용과 농업용에 배분되어 있다라고 하면 농업용 토지 배분량은 OA L 프라임이 됩니다. 그리고 OA L 프라임만큼 토지를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쭉 따라 올라가 농업용 토지의 수요 곡선, 즉 DA라고 하는 수요 곡선의 높이, 그놈이 바로 뭐냐면은 OAL 프라임에서 한 단위 더 추가해서 농업용 토지를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얻게 되는 추가적인 이득 또는 추가적인 수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농업용 토지 수요자, 농업용 토지 임차인 입장에서는 요 RA 프라임까지는 지불할 용의가 있지만 RA 프라임보다 더 높은 임대료는 지불할 용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형성돼서 주어지는 임대료가 RA 프라임보다 더 높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당연히 한 단위를 더 OAL 프라임에서 한 단위 더 추가해서 농업용 토지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줄인다든지 하겠죠. 거꾸로 임대료가 RA 프라임보다 더 낮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농업용 토지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OAL 프라임보다 더 많은 토지를 농업용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해서 보면 주거용 토지 수요자는 RU 프라임보다 더 높다라고 하면 임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RU 프라임보다 더 낮으면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용 토지 수요자 입장에서는 RA 프라임보다 높으면 임차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RA 프라임보다 낮으면은 뭐 임차를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토지는 두 용도 가운데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용도로 당연히 임대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뭐 똑같은 토지를 갖다가 뭐 주거용으로 이용하면 더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주거용으로 이용되도록 임대를 놓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는 두 용도 가운데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용도로 투입되고, 그래서 L 프라임 수준에서 토지는 주거용으로 활용이 되고요. L 프라임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원점에서 출발하는 두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 즉 이점이 될 텐데요. 이점에서의 균형점, 이점에서의 토지 배분량 L스타까지 이른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기 뭐 주거용으로 주거용으로 토지를 임차하려고 할 때의 저기 뭐 임대료하고 농업용으로 임대하려고 했을 때의 임대료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점이 이제 균형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충격이 없는 한 그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균형점이다. 이 점이 균형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균형 상태에서는 주거용 수요자, 즉 주거용 토지 임차인과 농업용 수요자, 농업용 토지 임차인 모두 균형 임대료 R스타를 지불하면서 주거용으로는 OUL스타만큼 배분이 이루어지고요. 농업용으로는 OAL스타만큼 배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균형점은 항상 외생적인 어떤 충격, 외부의 충격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외부의 충격이 있다, 외생적인 충격이 있다, 이 모형 바깥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이 모형 안에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균형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 주택 서비스의 임대료,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이거는 그 주택용 토지를 그러니까 주거용 토지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주택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주택 서비스의 임대료는 생산물의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 서비스의 임대료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주거용 토지 소유권이 어떻게 된다고요? 위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지난 주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토지 소유권은 52쪽에 보시면은 이제 위쪽 그림이 있는데요. 위쪽 그림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주거용 토지 소유 곡선이 DU0에서 DU1으로 상향 이동을 합니다. 또는 우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점은 이 제로점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균형점 이 원점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토지의 균형 임대료는 주거용이든 농업용이든 R0에서 R1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과 농업용 토지 배분량은 주거용 토지 배분량이 애초의 균형에서는 OUL0였는데 이제 새로운 균형, 즉 다시 말해서 주택 서비스의 임대료가 상승하고 난 다음에 균형에서는 OUL1으로 다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OUL0에서 OUL1으로 주거용 토지 배분량은 증가한다. 대신에 농업용 토지 배분량은 OAL0에서 OAL1으로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주거용 토지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생산물, 즉 주택 서비스 의 임대료, 생산물 가격이 되겠죠. 생산물 가격, 주택 서비스 임대료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요 토지 시장에도, 토지 서비스 시장에도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즉 외생적인 충격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주거용 토지 수요 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한다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균형점은 이 제로점에서 이 원점으로 변화를 하고, 요약을 해보면은 균형 임대료는 R0에서 R1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균형 배분량은 L0에서 L1으로 변화한다. 뭐 따로따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주거용 토지 배분량은 OUL0에서 OUL1으로 증가하고, 농업용 토지 배분량은 OAL0에서 OAL1으로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드는 게 이제 좀 전에는 이제 주거용 토지를 이용해서 생산해내는 생산물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였는데요. 이제는 농업용 토지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생산물, 즉 곡물이 생산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생산물의 가격,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변화할까? 요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52쪽 아래에 있는 그림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농업용 토지 소유 곡선이 위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또는 원래 그래프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회전을 시켜놨기 때문에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용 토지 소유 곡선이 DA0에서 DA2로 상향 이동한다 또는 여기서는 이 그래프에서는 좌측 이동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균형은 점 E0에서 점 E2로다가
이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E0점에서 E2점으로 균형점이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균형 임대료는 R0에서 R2로 주거용이든 농업용이든 똑같이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배분량은 주거용은 OUL0에서 OUL2로 감소를 하고 농업용 토지 배분량은 OAL0에서 OAL2로다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결국 농업용 토지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애는 생산물의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농업용 토지 배분량은 예전보다 증가하고 그 다음에 주거용 토지 배분량은 예전보다 감소한다. 대신에 균형 임대료는 농업용이든 주거용이든 R0에서 R2로 똑같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요 공급 모형에서도 어떤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고 그 제와의 생산량이 증가를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격인 임대료가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재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농업용, 주거용 토지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낸 생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주거용 토지의 배분량이 증가하고요. 농업용 토지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곡물 가격, 생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그때는 농업용 토지의 배분량이 증가하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결과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서비스의 시장 수요 곡선을 이제 주거용과 농업용 수요 곡선의 수평합으로 이제 놓을 수도 있겠죠. 뭐 예전에 지난 주차에 우리가 했던 간단한 그런 토지 서비스 시장 모형을 갖다 보면은 이제 주거용과 농업용 수요 곡선의 수평합으로 놓은 게 이제 시장 전체 토지 서비스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주택 임대료나 곡물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생산물 가격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는 생산물 가격의 상승이었죠.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균형이 변화한 과정, 그 단순한 수요 공급 모형의 답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 시장 모형에서의 답하고 동일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